안녕하세요, 앵글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8번째 시리즈 파이널 레코닝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편이 1년 전 작품이고 무려 2시간 40분이 넘는 러닝타임의 영화라서 세세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 영상 준비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엔티티를 무력화할 소스 코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바스토폴호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극과 스턴트 씬.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루었더라고요. 이건 빠르게 건너뛰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특성을 생각하며 바로 전편 데드 레코닝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주로 봐보겠습니다. 데드 레코닝에서 인공지능 엔티티의 위협을 막는 게 주 내용이긴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엔티티를 통제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인데요. The entity will know precisely how to undermine our every strength and exploit our every weakness. How to turn our allies into enemies and our enemies into aggressors. 그 점을 반영하듯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보기 힘든 항공모함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국가에서도 존재를 부정하는 요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놀라운 과학기술이 나오기는 해도 이런 한 국가의 군사력을 눈으로 보여주는 무기들은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데드 레코닝 마지막에서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엔티티의 확보를 위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차에서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 열쇠가 열어야 할 자물쇠가 잠수함이라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선 에단의 종료를 제외하면 가브리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잠수함 세바스토폴호를 찾기 위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닌 정말로 엔티티로 인한 국제적인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른 군사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도 의미심장하긴 한데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저장할 곳과 계산을 수행할 실체적인 본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엔티티의 실체 혹은 엔티티가 접근해서 공개되어선 안 되는 정보를 얻어갈 곳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마지막에 결국에 엔티티를 파괴하지 못해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물리적으로도 공세를 펼쳐오는 세력을 막기 위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대사는 루터의 목소리로 말하는 듯한데 데드 레코닝에서도 나왔던 대사입니다. Our lives are the sum of our choices, and we cannot escape the past. IMF 요원이 되기 전 IMF 요원이 되는 순간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확실히 이번 예고편에서 최종장으로서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이 데드 레코닝에서 마지막에 동료를 잃을 수도 있다면서 벤지를 보여주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Should any members of your team be caught or killed, 이런 연출을 보았을 때 동료를 잃으면서 IMF 요원이 되었고, 아마 이번 편에서 동료를 잃을 듯한데 루터의 복장이 병원에서 입는 환자복 같이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연출을 사용한 이상 벤지의 죽음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데드 레코닝에서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기차에 가브리엘이 잔입하기 위해 관에서 일어날 때 나온 가면인데, 이때 가브리엘이 이 가면을 쓰고 있죠. 이 가면을 통한 엔티티의 실체화를 예상하기도 하던데, 미션 임파서블은 결국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서 그럼 좀 솔직히 많이 깰 것 같아서 가브리엘도 결국에는 엔티티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만큼 이 가면을 통해 엔티티와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개의 선, 이게 공기를 넣는 관으로 보이고요. 데드 레코닝에서 에단은 결국 엔티티의 예측을 실패하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도 결국에는 사람이고 에단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보긴 힘든 인물인 만큼 이 가면을 에단 일행이 훔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데드 레코닝은 은근슬쩍 종교적인 요소를 넣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신으로 언급되기도 한 엔티티, 십자가 모양의 열쇠, 악당 이름은 가브리엘, 에단이 그레이스를 설득할 때 뒤에 창문의 창살이 십자가 모양이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엔티티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목적의 회의를 느낀 가브리엘이
엔티티와 접촉하면서 정신적으로 갈등을 하는 스토리가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브리엘이 결국에는 만들어진 신의 편일지 인간의 편일지로 갈등하는 것도 흥미로운 소재이지 않나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떡밥입니다. 1편과의 연계를 만든 장면인데요. 솔직히 이 장면은 그냥 팬서비스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데드 레코닝만으로도 2시간 40분의 영화입니다. 갑작스럽게 30년 전 작품의 여파가 오기에는 러닝타임이 과연 허락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이유에서 오랜만에 나온 토끼발, 이 토끼발이 나오는 장면에서 에단의 모습이 젊었을 적 모습인데 데드 레코닝에서의 대사와 파이널 레코닝의 대사처럼 지금까지의 에단의 모든 선택, 그 선택의 기로로서 과거 회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장면입니다. 이 잠수함, 침몰했을 때 벼랑 끝에 걸쳐져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기울어버릴 정도로 밀려나 있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세바스토폴호의 위치를 찾아내서 에단이 잠입한 듯한데 누군가 공격을 해서 잠수함이 밀려난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안에는 엔티티의 소스 코드를 열 자물쇠가 있는 만큼 함부로 파괴해선 안 되는 물체이기도 한데요. 이걸 공격한 것을 보면 자물쇠의 정체를 모르는 누군가가 공격해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마 항공모함까지 움직인 것을 보았을 때 첩보물의 영화이긴 하지만 미군이 오해로 인해 잠수함 인근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 엔티티의 힘은 개인이 소유해선 안 된다는 말을 한 인물입니다. That's too much power for one man to have. 결국에는 에단의 동료로 함께 하는 것 같네요. 이 장면, 모두가 어딘가를 보는 장면은 예상치 못한 정보가 한 화면에 비춰질 때 주로 등장하죠. 여기 있는 기계들 전부 아날로그식으로 보이는데 전편에서도 It's a fully analog offline safe room shielded from our digitally based entity. 일부러 아날로그로 에단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결국에는 엔티티에 의해 보안이 뚫렸거나 무언가 미국의 정세를 흔들 만한 거대한 협박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 핵폭탄, 데드 레코닝에선 가짜였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보이죠? 이 핵폭탄의 해체를 위해 Question: Who or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you? Say it. But if I There's no other choice. Say it. my friends. 벤지가 자신의 속마음을 엔티티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련을 이번에는 에단이 겪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I need you to trust me. 마지막 장면, 뒤가 꽤 삐까번쩍하고 공간도 꽤 널찍합니다. 데드 레코닝에선 IMF의 본부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미션을 위한 재정비로 본부에 들른 것일까요? 여담으로 7, 8편에 연달아 사용되는 용어인 레코닝, 계산 혹은 심판이라는 뜻이라는데 꽤 의미심장하죠. 계산에 능한 엔티티와 함께 그동안의 선택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에단. 과연 만들어진 신 엔티티가 선사할 에단에 대한 심판은 무엇일까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2025년 5월 개봉 예정입니다.